그래서 이 팔일 종목 나에게 물어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야 하는 12가지 유형, 이것도 12가지 유형으로. 아, 이게 딱 좋네요. 팔아야 하는 거 12가지, 사야 하는 거 12가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물려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 12가지 유형 중에서 이 또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공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네네. 이게 이제 그 넥센 타이어 압폭탄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왜냐 그러면 제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 굉장히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고 더 갈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들어갔는데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주식 좀 가끔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물려갖고 왜 그러냐 봤더니 세력들이 바닥서부터 이제 그 물량을 이렇게 확보하면서 오다가 자기네 그 평균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가 또 원바닥, 판바닥 대비 대개 한 50% 내지 100% 올릴 때 팔더라고요. 근데 그 팔 때 굉장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단타하고 개인 투자자, 초단타들이 몰리게끔 그렇게 만들거든요. 가격도 급등시키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미 그때 세력은 다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세력이 팔고 손 털고 나가니까 이제 물린 사람들끼리 치고받으니까 아주 내려올 수밖에 없다. 제가 고른 종목 중에 이제 넥센 타이어를 한번 보면 이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넥센 타이어를 보면 넥센 타이어가 이제 코로나 사태 전에는 9,000원 이상 하던 것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3,815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 판바닥을 5,000원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5,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고 하다가 이제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은 후 슬슬 거래량도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세력의 물량을 모아가고 이렇게 한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6월 29일 날, 2021년 6월 29일 날, 시가가 비록 0.2%로 시작했지만은, 고가를 21% 상승으로 찍었고, 종가도 11% 상승한 거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뭐 전일 대비 무려 2,700%나 증가했죠. 그리고 600일 최대 거래량으로 이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주식 또 왔구나. 진짜 이제 다시 발동이 걸렸다. 여기서 이제 최소한 뭐 50% 아니면 따블 가겠다.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그 초단타와 단타 개미들이 왕창 몰렸죠. 거래량이 무려 그 660만 주 가까이 발생했고 전일 대비 2,700%나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많은 시장의 주목을 모두 다 받고 여기에 몰렸던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과거에 이런 종목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물리는 케이스가 나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바닥 대비 50% 내지 100% 올라가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그 뒤에는 가격이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그 다음날 뭐 살짝 1%밖에 안 올랐어요. 1.4%. 이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내려갖고 언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승했냐는 듯이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면 뭐 계속 안 좋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원래 가격인 5,000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잘못 들어갔으면 고점에서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잘못 들어갔으면 결국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 후 약간 반등하는 척하다가 또다시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압폭탄이 너무나 무섭다. 이 보면 누구나 개인 투자자라면 이런 장대 양봉을 보고 안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반토막이 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 압폭탄 이런 거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대비 한 50% 오른 상태에서 장대 양봉을 그리는 거. 그렇죠. 그걸 압폭탄이라고. 네네. 바닥 대비 50% 내지 100% 올라간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대량 거래량 그리고 뭐 급등하는 거죠. 시장의 주목을 탁 받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개인 투자자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저도 옛날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물렸으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발견한 게 이게 압폭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압폭탄 주식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팔아야 되는 거고, 네네.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네네. 저런 게 발생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갖고 있던 것도 팔아야죠. 네네. 네. 그 다음에 뒷폭탄. 네네. 뒷폭탄 한번 보도록 용어가 너무 재밌네요. 이것도 다 압폭탄, 뒷폭탄 제가 다 만든 용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그렇게 해서 만든 용어죠. 예. 뒷폭탄을 보면 이제 국전약품이라는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가까이 보기 위해서 차를 보기 위해서 이걸 돌리고 이 뒤로 이렇게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주식이 한 5,000원. 이때까지 이제 2021년 7월에 떨어졌다가 갑자기 폭등해서 뭐 한 5배 정도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상한가를 치면서 거래량이 무려 2,500만 원이나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 주식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앞에 오른 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압폭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거기에 당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때 이 주식이 다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끔 세력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늘면서 이 상한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모든 개미 투자자들 단타, 수단타가 이 주식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몰려드는 거죠. 근데 이게 소위 이런 거는 이제 세력의 뒷설거지다. 마지막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끌어올려 갖고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거죠. 이 주식의 그 뒤의 흐름을 보면 조금 다시 올라가는 것 같다가 여지없이 다시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내려오고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이것도 일종의 뒷폭탄이죠. 내려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장대 항봉을 만들죠. 거래량이 이날도 무려 2,200만 주로 발생했어요. 그리고 20%나 상승했죠. 그러나 뒤에 보면은 살짝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에 오르는 듯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뒷폭탄. 제가 뒷폭탄 아니다. 그래서 뒷폭탄에 잘못 걸리면 압폭탄도 무섭지만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15,000원 이상 주고 가격에 들어갔다. 이러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 그러면 뭐 6,0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죠. 6,000원 가까이. 그러면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이때 들어갔다고 해도 반토막 이상 난 거고. 그래서 이 뒷폭탄 압폭탄 못지않게 뒷폭탄도 굉장히 위험하고 이 뒷폭탄에 들어갈 수밖에 또 없게 만드는 게 좀 전에 보셨듯이 그냥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상한가도 치고 막 이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세력이 만드는 거죠. 근데 잘못 들어가면 반토막은 뭐 금방 난다 이렇게 해서 뒷폭탄을 이제 제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폭탄 앞에는 압폭탄처럼 저렇게 쫙 올라가 있는 게 먼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뒷폭탄이 있는. 그렇죠, 예. 뒷폭탄 이렇게 그냥 급등하죠. 이 45도 이상 각도로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종목은 일단 뒤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 뒷폭탄, 세력의 뒷설거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쳐다보지 않는 게 최고고. 쳐다보면 자꾸 손이 나갑니다. 네. 이 물릴 종목 나에게 물어봐에서 12가지 종목 유형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압폭탄과 뒷폭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책에 보면은 내리막 폭포와 톱니바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물릴 종목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12가지 유형 중에서 이 또 아마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공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텍스트로 또 저자님의 이런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면 다음번에는 이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자님 이번에는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사야 하는 12가지 유형을 정리해 주셨어요. 아, 이거는 더 혹한데요. 이것도 12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좀 몇 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저점 장대 양봉이다. 그리고 또 저점 돌파, 저점 돌파 이런 거를 했는데, 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캠시스라는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시스라는 이제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이 월봉을 먼저 보면은 최근에 4,000원 이상 갔다가 2020년 초에 1,500원 수준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여기 바닥에서 이 일정 구간에 이제 그 횡보를 거치다가 이 돌파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 1,600원 선에서 판바닥이 형성되다가 이때 갑자기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200일 일봉으로 보면 200일 일봉으로 보면 횡보를 거치다가 어떤 날 갑자기 그 6월 9일 날 2022년 6월 9일 날 거래량이 무려 1억 1,100만 주. 전일 대비 546% 증가하면서 고가를 상한가 찍고 18%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점 장대 양봉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멀리 보면 이제 다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달 구간의 기간을 그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2021년 9월에 나온 이 고가도 이날의 고가가 돌파를 했고 종가도 이날의 종가가 돌파를 해서 고가는 고가대로 종가는 종가대로 돌파를 해서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이 600일 최대 거래량 저점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앞폭탄, 뒷폭탄 이런 수준이 아니고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거가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뒤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바로 이렇게 10% 이상 급등했죠. 이날도 뭐 16%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하기에는 아주 굉장히 바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발생했다. 요날 다음날 고가를 16%까지 올렸으니까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고 약간 뭐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이렇게 저점 장대 양봉이 발생했지만 다시 눌렸어요. 다시 눌렸어도 이때 들어온 1억 1,100만 주라는 거래량이 세력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횡보하다가 더 높은 가격으로 돌파를 했죠. 더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여기서 장점 장대 양봉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그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근데 이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가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거의 앞폭탄 수준의 이런 거거든요. 여기 저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때는 들어가도 괜찮았지만 이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저가가 1,550원인데 이 고가가 이날 찍은 게 3,055원이거든요. 거의 2배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2배. 앞폭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폭탄을 들어가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앞폭탄하고 저점 돌파하고 이게 그러니까 전 그 지지선에서 그렇죠. 바닥선에서 50% 이상, 그렇죠. 100%까지 올리고 나서 들어가면은 그건 이제 폭탄이 되는 거고. 그거 폭탄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적으면 적은 저점에서 들어가면은 그렇구나. 이제 저점 장대 양봉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 이하에서 들어가면은 물려도 그렇죠. 그 세력이 못 빠져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력이 못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더 올려서 여기서 자기 물량을 다 털은 건데, 그럼 이게 또 폭탄이 되는 거네요. 네, 앞폭탄이 이때 들어가면 이제 앞폭탄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날 앞폭탄이 발생했을 때 거래량이 무려 1억 8,400만 주나 발생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거 1억 8,400만 주 이때 시장 상황에
그 전체 거래량의 뭐 5분의 1 내지 6분의 1이 거래량이 여기 몰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리셨을 텐데 저희 단기 투자 입장에서 보면 딱 압폭탄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흘러내려갔고 결국은 또 반토막 났죠. 그래서 이렇게 압폭탄이 무서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점 돌파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거는 중소형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형 우량주에도 해당됩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이제 그 대형 우량주도 이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해서 저점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판바닥이 이제 여러 개 형성됐어요. 10,000원에서도 판바닥이 형성되고 12,500원에서도 형성되고 15,000원에서도 형성됐어요. 그래서 나름 판바닥이 여러 개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여러 개 형성됐는데 일단 여기서는 판바닥을 한 15,000원 수준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새로운 판바닥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판바닥이 12,500원, 15,000원 이런 수준에서 2021년 8월 이후 또 한 달, 1년 기간 동안에 눌림과 횡보를 거듭하다가 이때 완전히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종가는 종가대로, 고가는 고가대로 완전히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 장대 양봉으로 보고 안심하고 들어가도 된다. 네. 판바닥의 2배면 만약에 이게 15,000원 의 2배면 3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3만원 정도는 올라가야 세력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가격 흐름을 보면, 이거는 약간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만원 수준. 그야말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판바닥 15,000원의 2배. 2배까지 올라간 후에 다시 꺾였죠. 정확하게. 15,000원 선에 2배까지 올라간 사이고 나서 꺾였다. 그래서 제가 단기 투자는 과학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아울러서 우리가 그 확률과 통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 투자가 뭐 그냥 그 주먹구구시로 하는 게 아니고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점, 지지선, 바닥 거기서 이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확 올라버렸을 때 그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맞습니다. 바로 저점 돌파. 네네. 그러면 좀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게 책에 중점 돌파가 있더라고요. 중점 돌파는 또 뭐예요? 중점 돌파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이라는 거는 판바닥이나 원바닥 대비 이미 2배 이상 오른 상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거기서도? 예, 거기서도 돌파가 나오죠. 중점 돌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갤럭시아 SM 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이 3,000 얼마가 이제 바닥권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8,000원 넘으면은 벌써 2배 이상 오른 거지 않습니까? 네. 저점이 아닌 상태고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게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이렇게 회귀를 해서 가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사태 때 1,625원까지 떨어졌던 게 우상향으로 오르다가 이제 6,000원, 8,000원대에서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이게 한 서너 배 이상 오른 상태죠. 그래서 저점이 아니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르는 이 중점 돌파인 상황에서 완전히 돌파를 했죠. 전고점을 완전히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래량도 전일 대비 477% 늘었고 그 고가를 상한가로 찍고 또 종가도 상한가로 찍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이게 9,000원을 돌파하면 내가 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입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뭐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또 뒤늦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고 해도 이게 오랜 기간 동안의 돌파 2021년 4월 이후에 이런 횡보 구간을 돌파 완전히 장대 양봉으로 그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끗하죠? 이렇게 앞과 이가 훤한 이런 돌파가 일어나면은 이거는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리고 이게 판바닥을 6,000원 또 7,000원 이런 선으로 보면 아직도 상승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계속 올라가지고 이게 2만 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돌파할 때 가격이 10,000원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2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점에서도 강한 돌파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쫓아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올라간 주식은 또 이렇게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해서 거의 원위치까지 하락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중점 돌파가 일어날 때 자신감을 갖고 세력과 함께 진입을 하고 또 세력보다 먼저 나오는 방법을 택하면 우리의 계좌를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와. 그래서 이 팔리 종목 나에게 물어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야 하는 12가지 유형, 이것도 12가지 유형으로. 이게 딱 좋네요. 팔아야 하는 거 12가지, 사야 하는 거 12가지. 저 이것도 보니까 고점, 고가놀이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또 뭘까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저점 돌파, 중점 돌파 얘기해 주셨는데, 책을 통해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